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주광시 강회중 선생 묘소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77-5에 있는 산소인데요. 가운데 강회중 선생 산소가 있고 양쪽으로 부인들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회중 선생은요 1360년 그러니까 고려 공민왕 9년에 출생을 하셔서 1421년까지 사신 분인데 출생지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입니다. 1382년 고려 우왕 8년에 문과에 급제를 하고 조선 건국 후에 이색과 난을 꾀했다는 죄로 유배가 됐다가 태종 때 와서 경기도 관찰사 그리고 개성부 유수, 인수부윤을 유임했습니다. 인수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종 이방원이 왕세자일 때 그 다루던 병부입니다. 내외 군사를 총괄하던 그런 거기 우두머리를 하셨어요. 그 후 한성부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죠. 공조참판, 충청도 관찰사, 1421년 세종 때에는 총재. 총재라는 건 뭐냐면 3군 도총재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죠. 국방부의 버금. 두 번째 가는 관직입니다. 국방부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직 중에 서거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강회중 선생 묘와 양쪽에 부인묘가 있고요. 그 앞에 올라가는데 경덕제라고 제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강회중 선생의 후손인 강호희 선생이 찍어서 제공을 해오신 겁니다. 경덕제 문인데요. 숭의 문 이렇게 돼 있죠. 역시 강호희 선생 제공이고요. 그 앞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통계공 묘소 주변이 청주한시 소유 임야와 파평윤시 소유 임야로 분포되어 있고 고양시에서는 택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파평윤시 소유 임야를 매입하지 않으면 통계공 묘소를 보존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라 우리 종회에서는 후손들의 성금으로 산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기록하여 새기다 이렇게 하셨어요. 서기 2012년 11월에서 진주광시 통계공파 종회 이렇게 붙여놨더군요. 이런 데가 참 많죠. 이 위성사진을 좀 보시죠. 이 자리인데요. 맥이 쭉 내려옵니다. 그렇죠? 짤록짤록하게 내려와서 여기 맺혔는데요. 이 앞에 강이 이렇게 궁대수로 감싸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앞에 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앞에 안산이 보이질 않죠. 그러나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자리인데요. 이쪽에 산이 내려오면서 태을이 있고 이쪽에 천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맥으로 내려와서 만들어졌죠. 이런 자리를 봉요학슬이라고 그럽니다. 봉은 벌이죠. 벌의 허리가 짤록하죠. 그렇듯이 내려오면서 짤록짤록하게 그리고 학슬이라고 하는 것은 학의 무릎입니다. 학은 내려와서 무릎이 동그랗게 맺히고 그 다음에 가는 다리가 밑으로 내려오죠. 벌의 허리 어떻습니까? 짤록하죠? 우들우들 내려와서 허리가 짤록하고 다시 이렇게 힙이 엉덩이가 벌어졌죠. 학슬이라고 하는 건 짤록짤록 내려와서 둥글게 이렇게 벌어져서 맺힌 산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먼저 봉요 그렇죠. 벌처럼 내려오죠. 반드시 이 뒤에 조산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개날 푼 듯이 내려와서 짤록 맺히고 벌의 엉덩이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그리고 청룡백호가 감싼 이런 형태를 봉요라고 그러고요. 물론 이 안에서 자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학슬이라고 하는 건 학의 무릎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봉효구 학설이고 옆으로만 이렇게 내려와서는 안 돼요. 저 높은 데서부터 기복이 있는 거죠. 일어나고 짤록하고 일어나고 짤록하고. 옆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서 솟아서 이렇게 현무를 만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면서 짤록 짤록 해가지고 둥글게 내려와서 짤록하게 내려앉았다가 솟아서 이렇게 현무를 만드는 것을 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동그랗게 맺힌 그런 자리입니다. 봉요 학설맥에다가 측정을 해보니까 자주와 오양,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형태로는 비조하전형입니다. 나는 새가 땅으로 내려앉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되면 세대 자의귀 그랬습니다. 대대로 자색 옷을 입고 돌아온다. 주나라 때부터 관리들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직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요, 이 강회중 선생 후손 가운데 조선의 재상, 판서, 관찰사 등 수많은 인물이 났고요. 대한민국 건국 후에 장관들, 그 다음에 장군, 옛날에 해병대 사령관 한 분도 계셨죠. 국회의원 등 무수한 인재를 배출을 했죠. 여기가 강회중 선생 산소고, 여기 한계미 선생이라고 조선 때 인물입니다. 한계미 선생은 누구냐면 1421년부터 1471년 세종 때 음보로 관직에 나가서 우찬성겸 이조판서, 정의왕후와 인척 한명회와는 재종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1421년에 출생을 했는데 강효중 선생은 그 같은 해인 1421년 별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 전에 강효중 선생이 먼저 자리를 잡았던 거죠. 이 자리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죠. 또 한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거긴 뭐 쓸 수도 없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역시 강호희 씨가 찍어서 보내오신 사진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보문각 대제학 통계궁 강회중 선생묘인데요. 예, 아주 천하의 명당이죠. 저 뒤에서부터 용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맺힌 자리입니다. 이 산소의 특징은 부인이 두 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배, 군부인 의령남씨 부우라고 그랬습니다. 우측에 있다 이 말이죠. 우측에. 그리고 그 다음 부인이 배, 군부인 전주최씨 단좌. 이 단상에서 좌측, 저쪽이라는 거죠. 큰이들 보면 뭐 부인이 뭐 몇이면은 이렇게 본인, 그 다음에 큰 부인, 작은 부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양쪽으로 부인을 끼지 않는다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설이죠. 예. 이 아주 훌륭한 산소입니다. 뒤에 곡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주 좀 약합니다. 네, 여긴 이렇게 강하고요. 예, 이 관릉좌가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들어갑니다. 강하죠, 여기는. 예. 그 다음에 전주최씨 약합니다. 아주 강하군요. 그리고 양쪽에 그 부인들 자리는 그렇게 뭐 강하지 않네요. 당연히 그랬겠죠. 가장 좋은 자리에 처음에 모셨겠죠. 이 위에는 청주안씨 산소가 있는데요. 이 바로 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강씨고 저기는 한씨인데 올라가 보죠. 전교. 이 묘는 아래 묘의 위에 입수처에다 썼네요. 이때 강신의 땅하고 여기까지가 경계인 것 같습니다. 한씨는 위에 쓰고 이건 후대의 묘죠. 어떻습니까? 상당하죠. 이 통계공파의 시조죠. 그러니까 진주광씨의 중시조죠.